예, 1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올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이제 상승일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지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 고민을 방증하는 것이 또 코스닥은 지금 이제 약보합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코스피가 이제 오르는 것들이 차별화는 보이고 있는데 심리가 또 좀 불안한 거를 나타냈지요. 예, 흔들리지 않는 투자,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로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 방씩 치고받고, 그죠? 네. 참 웃긴 게 뭐 공격한 사람은 있는데 맞은 사람은 없다 이런 게 있고요. 네. 엔비디아의 급락. 우리 시장은 오늘 나름 반등.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방금 말씀하신 그 후자의 영향이 좀 더 큰 것 네.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까지 시장의 주도주였던 이들의 약세가 우리 시장에서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자, 일단 먼저 그러면 지금 시장의 하락의 원인과 어떤 부분들로 이제 해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동 리스크는 이제 긴장감들이 뭐 여전히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외교 관계자의 얘기를 듣게 되면 서로 간에 좀 이 체면 치레는 좀 했다는 거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게 결국 이제 반도체주 하락에 대한 영향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인 건데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유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급등하지 않는 것들은 그나마 시장에 조금 안정 요인이긴 합니다. 네. 네. 팀장님. 예. 우리가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뭔가 부각이 됐다라면 유가가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정규장 시간에서 유가가 반등을 좀 줬다가 네. 다시 제자리를 좀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뭐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에도 이제 강보합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러면 하락이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는 좀 무관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하락의 원인을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금리나 기대감 후퇴. 맞습니다. 9월 달 정도는 돼야 네. 금리 인하를 한번 할 거다라고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9, 11, 12는 거의 동결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한 3번 정도, 원래는 더 많았었죠. 근데 네.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번에서 이제는 한 번 정도밖에 잘못하다가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는 좀 시장과의 괴리와 좀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여기로 인해서 저는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좀 땡겨놨던 밸류가 높았던 주식들에 대한 차익 실현 빌미를 좀 작용을 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121선까지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대부분 다 성장주들이죠. 예. 네, 밸류가 조금 높게 올라온 성장주들이고 그동안 많이 기대감으로 땡겨놓은 쪽이다 보니 이들 중심으로 금요일날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금요일날 수급적인 이슈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또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수급적 이슈도 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보이지만 이와 관련된 업종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 흐름이 우리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지수는 지금 한 1% 가깝게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 한 3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조금 더 강하게 드라마틱하게 하락을 해줘야 우리 원화 강세 쪽으로 움직여줘야 외국인들의 수급은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오늘 환율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약보합 정도에서만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부분도 좀 아직까지는 변동성 요인인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장에서 1차적인 좀 투매가 좀 나왔다라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제 빅스 지수라고 미국의 빅스 지수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V 코스피 지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뭐 공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V 코스피가 25를 장중에 상회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상회를 했을 때를 한번 왼쪽으로 쭉 보시면요.
과거에 레고 사태 있었던 때 네. 자금의 아주 경색이 나타났던 그때가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었을 때 그때가 25를 넘어서서 28까지 갔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뭐 쏜 사람은 있는데 맞은 사람은 없다 그러고 네. 누가 쐈는지도 좀 애매하고 그러게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V코스피가 21 정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25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거래량이요. 지난 목요일 날 거래량보다 훨씬 2배 이상 벌써 오전에 터졌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3% 이상 양시장 밀리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못 일단 참고 던지는, 던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거 생각이 되고 보통 그렇게 한번 수급이 나오고 나면 좀 바닥이 다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지수 선물 이제 매매 동향인데 올 1월 달이 1월 첫 거래 하루만 올랐을 뿐 우리가 1월 내내 빠졌었어요. 연초에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빨간색 그림인데요. 여기 한 6조 정도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밑으로 빨간색이.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 최근에 4월 달 들어서 한 10조 부근에 있던 그 그림이 4조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6조 정도가 지금 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월 달 규모랑 비슷한 수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월 달만큼 지금 일단 나왔다. 그래서 뭔가 좀 반등의 트리거만 나오면 바닥은 좀 잡아줄 수 있는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한 3천억 이상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 체크해 볼 부분은 보통 시장이 이렇게 단기간 빠지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버텨야 되는가 좀 바닥에 나올 건가를 참고할 때 ADR을 봅니까? 네, 예. ADR을 보죠. 네. 등락 비율이라는 겁니다. 상승 종목수를 이제 하락 종목수로 두 개를 나눠 가지고 비율로 나타내는 건데 ADR이 100이면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율이 비슷하다라는 거고 120이면 상승하는 에너지들이 월등히 강하고 70 이하면 하락하는 에너지가 월등히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고 70 이하인 경우는 보통 바닥인 경우로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상승을 했고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 69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아직 여전히 70 밑에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코스닥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죠. 반도체 중심으로. 그래서 69, 70 밑에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과매도 구간으로 좀 매도가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내가 좀 길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과 좀 똘똘한 기업을 내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타이밍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코스피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또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PBR을 많이 보게 되죠. 역사적인 PBR과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게 되는데 보통은 0.8배에서 1배 정도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뒀습니다. 그 사이에서 안에서 좀 움직이는 편이죠. 극단적으로 2020년 3월만 그 아래로 훅 내려갔고 대부분은 PBR 0.8배 전후에서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금요일 기준으로는 PBR 0.8배 정도, 88배 정도 되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 만약에 0.8배 정도까지 밀린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2,500 뭐 한 30, 50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2,500선에 네. 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좀 고민 없이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투매로 동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인 네. 것 같고 대신에 올라오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환율이 아직까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결국 원화가 좀 밑으로 내려오면서 강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성 하나 체크해 드릴 거 짧게 하나 빨리 말씀드리면 레버리지 ETF랑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매매를 많이 하시는 고퍼스라는 ETF 네. 있죠. 2배짜리. 그 두 개가 방향성이 거의 반대로 딱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딱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1월 달에 1월 17일 날 큰 폭으로 시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바로 레버리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멈추다가 그 위로 올라서면서 지수가 방향성을 잡았는데 반대로 보면 인버스는 그때 많이 올랐겠죠. 지수가 빠졌으니까. 근데 인버스가 이때부터 이 양봉을 깨면서 같이 밑으로 내려오고 레버리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한번 크로스가 나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 내려가던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는지, 인버스는 올라가다가 내려오는지 이 부분을 크로스 나는지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포인트는 곱버스는 개인 투자분들이 시장 안 좋게 볼 때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하단부의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을 보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시장을 최근에 좀 상방으로 봤다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수급이 좀 바뀌면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좀 하방으로 포지션을 다시 잡기 시작할 때 지수는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섹터 전략을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방송 같지 않게 그냥 사석에서 묻는 것처럼 자기 흔들리니까 여쭤보면 반도체 팔까요? 딴 거 살까요?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는 25일 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만약에 그 AI 쪽 있죠. 네. AI 쪽 실적이 돈을 벌어주는 것을 보여주면, 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투자를 더 늘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가 저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25일 날 MS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좀 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보고 저는 움직이는 게 좋지 않아요. 이미 지금 반도체는 많이 오늘 빠져버렸거든요. 네. 지난주부터. 그래서 25일까지 한번 그 흐름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외에는 어쨌든 뭐 지금은 인플레이션 구간이죠. 금리가 네, 아직 네.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라든지 뭐 비철 금속이라든지 특히 요즘 구리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죠. 그들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안 섹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조금만 더 그러면 기업까지 얘기 마무리해 주세요. 네, 보통은 네. 오늘 뭐 LS도 강했고, 우리 LS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는데, 뭐 구리가 신고가를 가고 있을 때는 좀 가벼운 종목으로는 시장에서는 이구 산업을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구 산업은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이 대표적으로 금리가 좀 높은 구간에 인플레 구간에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고, 마지막으로 조선이 그래도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조선주들이 강할 때 가장 지금 못난이었던 게 HD 현대미포였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가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 섹터에서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올렸다가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좀 톤을 그렇죠. 보고 네. 그때 다시 뭐 반도체 비중을 좀 올리시는 걸로 예.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뭔가 어쨌든 간에 조금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